네, 리플사의 그러면 다음 시나리오는 어떻게 될 것인가? 갈 수 있는 방향성은 리플사의 회사 보유분 XRP를 전량 소각한다 뭐 이런 얘기가 있었죠. 그러나 그렇게 하더라도 이 소송 문제에는 완전히 벗어나지 못한다. 이거 하나 가지고는. 그리고 두 번째는 해외로 본사를 이전한다. 그러면 이것도 또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또 원래 가지고 있던 시나리오였던가 아니면 그냥 이 악재로 인해서 그냥 한번 폼만 잡아 본 것인가, 우리가 이렇게 또 볼 수가 있습니다. 이번 하락과 알트 바닥 조정기는 제가 필연적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린 적이 있죠. 그래서 이것은 뭐 여러분들 뭐 기술적 반등 뭐 이런 거 뭐 들어보셨잖아요. 그런 것처럼 어떤 자산의 버블과 어떤 버블 꺼지면서 생기는 어떤 기술적인 관계에 있다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결과적으로 그 누구도 이 재판의 결과가 끝나기 전까지는 이 문제를 이론적으로 결론 지을 수 있는 사람도 없고, 왜냐하면 우리가 접근을 할 수가 없어요. SEC가 이게 증권이야 하고 걸었던 그건 결과고, 그 원인에 대한 리플사와 여러 투자자라든가 아니면 무료로 나눠줬던 데라든가 뭐 어딘가가 뭔가가 있는데, 그 사업상 일어났던 많은 관계에 있었던 그 관계를 우리가 다 파헤칠 수가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를 뭐 어디 가서 물어보신들 마지막은 알 수 없다. 그래서 이것을 정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뭐 악재로 생각하고, 리플은 나는 이 기술과 역량과, 그리고 리플이 여러 그 조직들이 많이 뭉쳐 있어요. 리플한테 지금 리플이 보통 적이 아니죠. 요게 이제 한번 제가 뉴스 올려드렸던 데이비드 슈워츠가 이렇게 얘기한 게 있죠. 그 회사 보유분 480억 XRP를 전량 소각할 수 있다. 이 문제를 그 SEC가 때리기 전에 한번 얘기한 적이 있죠. 그래서 커뮤니티가 투표할 경우에 XRP 보유 자산 전체를 소각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이것이 스텔라도 그런 적이 있었다. 500억 개로 줄였다. 1000억 개에서 토큰 공급량을 500억 개로 줄였다. 이런 적이 있기 때문에 우리도 그럴 수 있다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건 좀 다른 얘기인데, 제가 중국에 대해서 관심이 많잖아요. 네. 그런데 이런 생각은 좀 안 가지셔도 좋겠어요. 저는 이렇게 투자하면서 아니면 일상생활 하면서 좀 좌파다 우파다 좀 시각은 좀 안 가지면 좋겠다는. 이번에 되게 웃겼잖아요. 이번에 네. 그 XRP 뭐 되려면 트럼프가 희망이다 막 그 빛의 세력이다. 아니 그러니까 그렇게 하다가 이번에 제이 클리턴이 임명했던 사람이 트럼프라고 하니까 갑자기 또 바이든이 돼야 된대요. 댓글 보니까 트럼프 돼야 된다 이야기가 싹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돈을 논하려면, 금융을 논하려면, 투자를 논하려면 그냥 투자만 얘기하는 게 맞지. 너무 막 그게 안 맞더라고. 사람들이 참 위선적이더라고 보니까 이게. 아니 그래서 제발 좀 이렇게 제가 중국 얘기하면 네. 짱깨 그리고 또 그 다음에 또 뭐죠, 좌파, 네. 또 트럼프, 또 우파, 그 다음에 또 미국 우파, 중국 좌파, 일본 우파, 이런 시각이 정치인들을 얼마나 먹여 살리는지 몰라요. 먹여 살리죠. 정치인들은 국가를 둘로 나누고 백성을 둘로 나누고 이렇게 둘로 나누기 좋아하는 집단이 그 유대인들이에요. 유대인들이 우리를 그렇게 만들고 있다고 지금. 그러니까 제발 좀 저는 그런 얘기 좀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제가 금융 세력이 지금 미국을 버리고 중국으로 가려고 한다 이러면, 중국이 지똥이나 잘 닦으려나 그러니까 그런 생각보다는 지금 미국과 유럽이 일단은 이게 있어요. 경제가 살려면 내수 시장부터 시작을 해야 돼요. 그런데 지금 왜 미국과 유럽이 지금 문제가 돼가지고 있냐? 내수부터 그걸 바치지 못하는 상태가 지금 돼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리고 제가 차트상에도 또 말씀을 드리고, 지금 다우 차트를 보여드리면서 지난번에 다우 100년의 이 차트에서 지금 대형 오파가 지금 벌어지고 있다. 뭐 이런 얘기들. 그래서 이번에 많은 그 미국 주식에서 이 빠져나온 그 자금이
중국으로 흘러 들어갈 수 있다. 뭐 이런 얘기. 그러면 중국으로는 그냥 들어가느냐? 중국도 한번 때리고 완전히 그 버블을 다 꺼트린 다음에 완전히 죽여놓고 자산을 응? 죽을 놈 다 죽고 나서 그 살아남는 거 몇 개를 다 장악을 하고 들어갈 거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얘기입니다. 이제 그런 입장에서 찬웅님 근데 스텔라는 소각을 했어도 나머지 물량 500억 개 중 300억 개를 제드가 아직 보유 중이라서 리플사 보유 물량 소각하고는 그렇죠. 그런데 소각하는 사례를 이제 그 얘기를 했던 겁니다. 이제 저렇게 소각하는 사례도 있으니 우리 같은 경우는 전량 소각하자 이랬던 거죠. 자, 그래서 유대인들 같은 경우에는 자기 나라라는 게 없어요. 그래서 이동하는 건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냥 저쪽에가 돈이 되겠다. 그럼 이동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화폐개혁에서 그 쭉 말씀드렸던 스페인에서 네덜란드로, 네덜란드에서 이 런던으로, 런던에서 뉴욕으로 이렇게 쭉 오는 그 과정에서 여기를 몇 번의 버블을 걸치면서 이제 미국과 유럽을 쪽쪽 빨아먹었다는 거죠, 이제. 근데 더 이상 여기서 더 베이스 캠프를 구축하는 것 자체가 무의미하다고 지금 판단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다음 블록체인 세상과 중국이 먼저 튀어나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자꾸 중국의 DCB와 중국의 블록체인 세상을 자꾸 먼저 생각을 해보시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그래서 중국의 DCB, 디지털 커런시 일렉트로닉 페이먼트, 이게 이제 중국 CBDC인데 중국 디지털 화폐인데 디지털 위안이죠. 그래서 저는 중국의 DCEP를 XRP가 날라다 준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이렇게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거에 대해서 잘 보시면 이게 2020년 12월 27일 크립토 뉴스 플래시라는 곳에 기사로 나온 겁니다. 열어보고서는 또한 리플의 송금 기술이 XRP를 브릿지 통화로 사용하여 CBDC를 저렴한 비용으로 세계 한쪽 끝에서 다른 끝으로 빠르고 저렴하게 보내는데 완벽하게 적합하다고 강조한다. 완벽하대요. 기자가. 그러니까 이거를 누가 그러면 보증해줬냐. 그래, 그 말 맞다. 이 얘기를 누가 했냐. 자, 저명한 금융업계 인사들로 구성된 선도적인 독립 패널인 그룹 오브 서티라는, 이게 그룹 오브 서티는 최근 리플이 큰 잠재력을 가지고 있으며 현재의 금융 환경을 재정리할 수 있다고 말했대요. 그룹 오브 서티가 어디냐면 그룹 30이죠. 그룹 30. 중국 CBDC를 비롯한 대부분의 금융권에서 리플사의 송금 라인을 써야 한다는 얘기는 제가 몇 번 드린 적이 있어요. 그래서 이 밑에 그룹 오브 서티를 한번 방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람들이 누군가. 자, 여기가 바로 자동 한글 번역이 자동 번역이 됩니다. 참고하시고. 그럼 여기가 뭐냐? 국제 경제 및 통화 문제에 관한 자문 그룹이에요. 그래서 현재 회원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제이콥 A 플랜 켈이 있는데 이게 이사장이에요. 의장이고 전 이스라엘 은행 총재. 뭔가 좀 있는 것 같죠? 뭔가 네, 이스라엘부터. 이스라엘인데 그 이스라엘 은행 총재였던 사람 대단하죠? 그 다음에 싱가포르 수석 장관, 싱가포르 통화청 장관, 그 다음에 30인 그룹 재무 파트너 및 이사회 멤버. 자, 그 다음에 전 중앙은행 회장이에요. 유럽 중앙은행 회장이에요. 여기가 보통 그룹이 아니에요, 여기가. 야. 제가 이걸 왜 찾아놨냐면, 여러분들이 리플이 과연 미래에 어떻게 될 것인가를 자기가 마음의 결정을 짓는데 참고가 되시라고 제가 한번 찾아놓은 거예요. 야. 자, 이 사람이 누구예요? UN 기후행동 및 재정특사 전 영국은행 총재입니다. 국제결제은행 총지배인. 유명한 분이죠. BIS. 네, 예. BIS. 네. 예. 네, 전 국제결제은행 총지배인. 뉴욕 연방준비은행 총재. 네, 스위스 아메리카 홀딩 코퍼레이션 전 회장. 뭐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되게 우리가 요즘에 핫했던 분이 또 있어요. 뭐 다 유명합니다. 다 유명한 사람들인데, 자, 한번 보세요. 누가 나오나? 자넷 앨런이 여기 있어요. 이 최초의 연방준비제도 여성 의장이었죠. 그리고 이번 이제 재무부 장관이 됐던 예정이라는 예정. 이게 이제 미국 역사상 최초 여성 장관이에요. 재무부 장관. 그래서 그렇죠. 여기가 이제 그룹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 잘 몰라요. 이게 뭐냐? 이게 그룹 오브 서티가 뭐냐?
여기라고. 이거 어떻게 찾으셨어요? 이건 별로 강조가 안 됐던 것 같은데요, 최근에. 아니 이제 제 듀얼코어 뉴스에 있어요 이게. 아니요. 그러니까 계속 올려놓으면서 이제 네. 저는 기억을 하고 있는 거죠. 근데 또 대충 또 다들 듣고 넘어가셨을 것 같아요. 그렇죠. 우리 듀얼코어든 뭐 제가 올리는 뉴스가 있는데 대체로 그냥 다 보고 그냥 흘려 듣는 그죠. 분들이 대다수예요. 그래서 제가 그 뉴스를 다시 네. 그래서 뭐 다 대단한 사람들이에요. 일본은행 총재, 뭐 다 영국은행 총재, 네. 뭐 명예은행, 명예회원들도 대단한 사람들이죠. 대단한 사람들인데 그래서 여기에 속한다는 금융 세력이죠. 여기에 속한다는 자체가 이제 한번 리플에 대해서 이분들이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이분들이 그래서 이 그룹 30이 이 리플이 잠재력이 있다. 이거 언제 얘기했냐? 12월 27일 기사예요. 이게 얼마 안 됐어요. 12월 27일이 아닌데 12월 초인데 제가 잘못 적어놨어요. 이건 좀 수정이 필요합니다. 에버그린님도 좀 중국 코인에 대해서 좀 생각이. 저는 이제 미국 미제도 좋아하고요. 그래서 미국 코인과 중국 코인 둘 다 아직 걸칠 수 있는 쪽으로 아무래도 그렇게 좀 보고 있는 편이긴 합니다.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근데 뭐 중국 코인은 근데 사실 내년에 주목된 이유가 내년 2021년이 중국 공산당 100주년, 창당 100주년이라. 창당 100주년. 네. 게다가 이제 매년 있는 일이지만 3월에 중국 최대 행사죠. 양회가 있습니다. 양회. 거기서 중국 이제 정책이 이제 그때 나올 발표가 많이 되는데 내년 이제 공산당 100주년에다가 또 양회 때 뭔가 나오지 않을까. 왜냐면 DCEP 테스트가 이미 한 도시를 마쳤고 지금 두 번째 도시 지금 테스트를 하고 있는 가운데 빠르면 내년쯤에 이제 DCEP가 나올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 있어요. 그런 다음에 뭐 블록체인에 뭐 한 해를 만든다 뭐 이런 식의 뭔가 또 발표가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이 있죠. 지금 뭐 BSN 뭐 다 아시겠지만은 블록체인 서비스 네트워크 아시겠지만은 저것 때문에 또 많이 이슈가 있었고 정확하게 얘기하면 BSN 글로벌이죠. BSN 내부 중국 내부에서는 또 자체 체인 쓴다고 했으니까 그래서 거기에 관련된 코인들 글로벌인가요, 저게? 정확하게는 그러니까 BSN 인터내셔널하고 BSN 그 네이션하고 그 내부랑 BSN 그러니까 중국 내부랑 중국 외부 국제 글로벌이랑 나눠서 생각을 해야 됩니다. 내부 체인은 어떻게 쓴다고 정확한 발표가 없어요. 사실은 우리가 저런 걸 리스트 코인 뭐 체인 쓴다고 하는 거는 BSN 글로벌입니다. 중국 외에서 쓰는 체인입니다. 저는 이제 크게는 아까도 제가 계속 말씀드렸지만 네. 우리가 생각하는 여러분들이 투자 관점에서 이제 그 새로운 네네. 블록체인 세상이 온다고 하는 그 세상이 네. 저는 미국보다 중국 쪽에서 일어날 것 같아요. 아무래도 일당 체제이고 뭔가를 하기에는 좀 빨리빨리 되죠. 이번에 코로나 사태도 좀 보셨다시피 그냥 뭐 해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도 보면은 좀 빠른 것 같아요. 중국이. 그러니까 예. 네. 지금 요거는 지금 뭐 블록체인판 1대1로를 만듭니다. 이제 1대1로는 뭐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그 실크로드를 해상 무역과 이제 육로로 여러 나라를 지금 거점을 지금 연결시키고 있잖아요. 이제 그런 게 이제 1대1로인데 블록체인판 1대1로도 지금 만들려고 지금 네. 중국은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중국 이동통신 3사, 유니온페이, 텐센트 등 이제 금융 IT 기업이 참여하고 클라우드 데이터베이스 최저가에 제공하고 뭐 이런 게 있습니다. 이제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지금 BSN 그 블록체인 서비스 네트워크를 이제 시작하려고 하는데 이게 지금 미국은 뭐든지 자꾸 규제만 하고 네. 중국은 뭐 규제를 하는 것 같은데 뭘 자꾸 만들어요. 이제 CBDC도 제일 먼저 만들고 맞아요. 뭘 하고 있는데 이게 지금 테조스, 네오, 널버스, 이오스, 아이리스넷, 이더리움 빼놓고는 다 이 중국 사람들이 지금 만드는 거죠. 이제 이게. 네. 그래서 이 퍼블릭 블록체인에 대한 통합 지원을 시작한다. 이제. 그래서 6개 퍼블릭 블록체인 개발자들은 오늘 8월 10일부터 BSN의 해외 데이터 센터의 데이터 저장소 및 대역폭을 활용해서
어플리케이션을 붙여가고 노드를 운영할 수 있게 된다. 그래서 이제 이번 통합은 전 세계 블록체인 기업을 위한 이렇게 해야죠. 전 세계 블록체인 기업을 위한.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중국이 먼저 자꾸 선점을 해가지고 블록체인 기술의 어떤 그걸 뭐라 하죠? 패권을 장악하는. 그 표준? 네. 표준을 장악하려고 하는 게 아닐까 이런 지금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유일한 인프라 제공자가 되겠다는 중국 정부 구상의 일환으로 알려졌다. 그리고 BSN의 크로스체인 구조 및 유니온페이 제휴 등을 통하면 전 세계 이용자들이 중국의 기업용 블록체인 및 금융 데이터를 이용하는 것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이런 그래서 블록체인 세상 우리가 다음에 뭐가 대세 상승이 뻥 할 때 네. 중국이 도와줄 가능성이 많다는 거예요. 중국이. 제가 그런 말씀 지금 다음 대세 상승을 위해서 뭐 매수하는 거 아닙니까 이제. 그래서 그런 거를 좀 아시면 좋겠다. 그래서 중국의 디지털 위안을 통해서 탈달러를 하려고 하는 상당히 몸부림이 있어요. 중국을 중심으로 해서 저는 될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1대1로 해도 중국 디지털 위안화를 쓸 것이다. 그래서 이렇게 중국에서 뭐 많이 하잖아요. 이제 이렇게 연결을 시키고 있는데 이게 해상이고 지금 지도가 이렇게 돼 있죠. 우리나라, 이렇게 중국, 뭐 이렇게 해서 자 이쪽 나라도 이제 아프리카까지 있어요. 아프리카까지. 그래서 육로와 그 수로를 갖다가 이제 지금 연결하고 있는데 이 여러 나라의 공사들을 하면서 은행 계좌를 사용할 수 없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데 이 사람들을 대상으로 지금 그 DCP를 확장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엄청난 사람들이 이제 갑자기 쓰게 된다는 거죠. 뭐 예를 들면 그래서 현재 이 분야의 송금 경쟁 업체는 근데 문제는 테더입니다. 테더. 그래서 제가 테더 얘기를 자꾸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중국의 테더 죽이기가 그래서 본격화되고 있다라는 지금 연결시켜서 지금 보고 있는 거죠. 지금. 그래서 제가 이렇게 크게 꿈꾸는 게 아니죠. 이제 제가 크게 지금 암호화폐 시장, 블록체인 시장을 크게 놓고 보면 저는 이렇게 좀 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중국의 디지털 통화 자산 시장의 어떤 장악 계획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 DCP, 중국의 채굴장이 거의 대부분 있는 것도 저는 이유가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BSN 등 또 뭐가 있겠죠. 이제 이런 여러 가지 지금 뭔가를 하고 있는데 이것들이 나중에 이 XRP와 붙어서 SRP가 여기 붙어서 일을 할 거라는 거죠. 여기 붙어서. 그래서 리플사가 중국의 DCP를 위해 일하면서 이게 탈달러가 촉진될 것이다. 이런 데까지 조금 확장해서 좀 그 시나리오를 지금 생각하는 중이거든요. 그런데 국가 디지털 화폐를 만들었는데 민간 이제 디지털 화폐가 너무 이게 장악을 하고 있으면 되게 힘들잖아요, 이제. 그래서 처음에는 좀 규제를 할 것이다. 사실 이것 때문에 옛날에 뭐 이제 거래소 폐쇄, 2017년도에 거래소 폐쇄도 사실 이런 것 때문에 일어났다고 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한 번은 강도 높게 진행될 수 있다. 그렇지만 이 DCP가 안착이 되고 중국에 조금 디지털 자산이 좀 안착이 되면 이 암호화폐가 먼저 여기에서 조금 활성화될 것이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달러 인덱스 하락도 생기고 있고 그러므로 인해 가지고 이 동아시아권과 유럽권을 완전히 그 결탁해서 그러니까 동아시아권, 유럽권을 실제로 자꾸 연결시키려고 하는 중국의 움직임이 기사로 제가 몇 번 드린 적이 있는데 그래서 탈 스위프트를 꾀할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탈 스위프트. 나중에 XRP가 스위프트하고 어쩌고 저쩌고가 아니라 저는 다르게 또 보고 있는데 이 시나리오대로라면 탈 시나리오를 위해서 XRP가 존재할 수 있다. 그래서 미국과 미국과 스위프트가 지금 문제가 아니라 이 디지털 위안과 XRP의 관계가 나중에 어떤 궁합을 이룰 수 있는 지금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거죠. 이게 지금 제가 보고 뭐 이렇게 된다는 얘기가 아니라 XRP가 달러 된다는 지금 이 한간의 소문은 완전히 이게 정반대 약간 되는 건데요. 아니 근데 네. XRP 달러 된다고 다들 지금 그래가지고 달러 미리 사야 된다고 이제 패러다임 시프트 일어난다고 달러 사자고 해가지고 그렇게 사시는 분들 꽤 많아요. 그 무너지는 그 디지털 달러보다는 이게 훨씬 낫죠. 미래의 가장 자산 가치로서 높을 수 있는. 그러면 이제 여기서 지금 그래서 중국이 오히려 이렇게 장악해 들어가는 게 XRP한테 좋을 수 있다.
그래서 저는 자꾸 해외 그러는 게 그 시나리오를 하나 보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패권이 미국에서 중국으로 넘어갈 때 그 미국의 자본들이 중국으로 이동하는 것에 대해서 그죠. 그 이걸- 브릿지가 그죠. 역할을 한다. 얘가 가야 되는데 아, 어쩔 수 없이 인터넷 프로토콜을 네네. 표준으로 만들어가지고 다 이게 접합을 시키려고 아까 그 내용도 있잖아요. 그쵸. 그 그룹 30에서도 하는 얘기가 예, 예. XRP가 이렇게 쏠 거다. 우리 이렇게 쏠 네. 거다. 그렇게 얘네들도 말하는 만큼 중국이 왜냐면 제가 내수 얘기하는데 이 중국 다음에 인도지만 인도는 아직 그렇게 발전을 시킬 수가 없거든요. 네. 그러니까 일단 중국을 중심으로 동아시아권에서 내수를 중심으로 이거를 발전시켜 갈 수 있는 그 시장이 지금은 하나밖에 없어요, 사실은. 그러니까 여러 연구가 제가 이제 여러 연구들을 이렇게 보면은 네. 유럽도 아니고 미국도 아니라는 건 이게 자명해졌다는 거예요, 현재는. 그러면 돈도 기축통화로 갈 수 있는 게 유럽도 안 되고 미국도 안 된다고, 미래가 안 된다고 돼 있어요. 그러면 어디냐고 할 때 이게 그러니까 중국이 좋아서 그런 게 아니라 중국밖에 없다는 어떤 결론들이 요즘 많이 나와요, 이제. 뭔가를 빨리 할 수 있는 어느 정도 인프라도 갖춰져 있고 인구도 보장이 되고 하라고 하면 그냥 척척척 다 되고 하긴 이런 데가 그렇게 전 세계에서 그렇게 많지가 않겠네 이런 거. 그렇죠. 예. 그래서 중국을 중심으로 한번 암호화폐 시장이 뻥뻥 나갈 수 있다. 그렇지만 시스템 붕괴를 한번 걱정해 볼 수는 있다. 그 전에 그 전에. 상상하기 전에. 왜냐하면 한번 털어야 되는데 중국과 우리나라도 저는 대상이 되고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그래서 자산이 엄청나게 많은 기업이 무너지고 부동산과 이런 이제 버블이 이제 붕괴되고 나면은 우리나라의 많은 자산과 중국의 자산들이 많은 자산들이 손아귀에 들어가고 난 이후에라야 이게 한번 같이 그 다음 펌핑 때 이 디지털 자산들이 이렇게 쓰이지 않겠나. 그런데 이걸 지금 지하철 지하철 노선도처럼 생긴 이 송금로를 이제 분명히 이 XRP가 아니면 안 된다고 보거든요. 왜냐하면 자기들이 그렇게 지금 지어가고 있으니까. 예를 들면은 지하철을 막 깔고 있는데 거기에 올라갈 수 있는 게 요런 지하철밖에 없어요. 철로를 다 건설하고 있는데 나중에 이거 왜 딴 걸 쓸 수가 없는 거예요, 이제. 그런 얘기죠, 이제. 그런 얘기인데. 네, 찬홍님, 큰 그림은 유대 세력의 중국 이동이군요. 네, 저도 생각은 해본 시나리오입니다. 그렇죠. 클라우드 TV님은 작가님 중국이 저런 시도를 하고 있다면, 네, 에어드랍한 플레이어는 어떻게 쓰이는지. 이거는 뭐, 플레이어는 아직 뭐 사용에 대해서는 뭐 정확히 네, 아마도 좀 그 시점이 되면 에버그린님께서 자세히 정리해서 또 영상으로 올려주시지 않을까. 아직은 뭐 명확한 사용은 이야기가 없습니다. 뭐 디파이라는 아주 저도 아직 크게 관심을 안 가지고 몽글몽글한 있습니다. 그런 개념밖에 없어서. 그래서 이제 저는 이게 유대인의 거대 이동 주기에 따른 중국행 자본 이동 가능성, 이제 제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그래서 다음 세대 자본 혁명은 미국보다 중국을 중심으로 일어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렇게 저는 보고 있고, 그래서 리플의 역량도 중국 중심으로 아시아권에서 먼저 기량을 펼칠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가능성이 있어야 되는 거죠, 가능성이. 그러니까 가능성이라는 게 뭐냐면 많은 사람이 쓰고 또 실제로 지금 CBDC를 가장 먼저 미국이 지금 시작해도 늦어요. 몇 년이 늦어요, 지금.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뭐 이런 암호화폐 투자자분들이 꿈꾸는 그런 세상은 미국이 주기가 굉장히 어렵다는 거죠, 지금. 계속 규제나 했었고. 작가님, 시스템 붕괴 시점에서는 현금을 가지고 있어요. 지금 이제 우리 매수하잖아요, 지금. 지금은 현금을 논할 필요가 없습니다. 지금 예를 들어가지고 그 3개나 5개 정도 암호화폐 지금 매수해야 된다고 했잖아요. 뭐 예를 들어가지고 주식 쪽에 숏 같은 경우에 제가 뭐 1할 정도밖에 말씀을 안 드렸기 때문에 나머지 여기 다 들어가야 되는 거죠. 들어가야 되는데